부산은 대도시인 만큼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환경오염 문제도 이어져 있는 곳인데 이 맑은 바다와 깨끗한 공기 지키려고 열심히 뛰면서 부산을 지키는 기똥찬 수호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아지미하고 같이 한 분씩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부산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환경운동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준열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국장님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김준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방금 자원순환시민센터 하셨는데 저희 사실 이제 이 뭐 환경 문제라든지 있으면은 자주 대표님하고 연결해서 말씀도 듣기는 하는 단체인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캠페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어떤 일에 가장 매진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생산, 유통,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나 또 한참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 시기인데 선거 시 한번 쓰고 버리는 막대한 현수막이나 전단지 사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일회용품 사실은 우리가 막 줄여야 된다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이 환경운동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경운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참 많습니다. 저희 고리 1호기 정지도 있었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LCT 그리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한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 대부분이 저희가 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늘상 좀 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첫 번째 핵발전소였는데 이게 폐쇄된 것이라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나열하신 것만 봐도 이거 좀 1, 2년 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처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신 겁니까? 예, 2012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 꽤 오래 되셨네. 지금 올해가 10년이 되시는 거네요. 예. 자, 이렇게 10년 동안 하시면서 환경운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가장 힘든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네. 뭐 대부분 행정이나 또 거대 자본을 가진 쪽에 의해서 뭐 뜻이 좌절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방식이 좀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딱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쟁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고 결론이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특히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데도 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시민사회에 가지는 관심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층 문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분들은 저희 보면 이제 뭐 좌파 데모만 하는 곳, 뭐 너희 뭐 젊은 사람들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어봤고요. 네. 젊은 분들은 이제 또 자기들의 그 현실이죠. 뭐 직업이나 의식주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보면 40대, 50대가 그냥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계층에 대해서 유입 방안이나 이런 게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뭐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뭔가 굉장히 힘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사실은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고 배부르니까 지금 저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지적 참 그게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는 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이제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팁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실천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쇼핑이나 뭐 먹는 것, 에너지 같은 거 소비하실 때 이게 그냥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일회용 컵이나
포장, 수저 사용 등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안 쓰는 실천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해보시면 뭐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환경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뭐 일회용 마스크도 참 많이 사용하게 되고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산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산이나 강, 네. 바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핵발전소라는 좀 특이한 것들까지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 분야가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경험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로 네. 우리 부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다른 좀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왔으니까 아. 좀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좀 듣거든요. 예. 하지만 또 좀 약간 안 좋은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힘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또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돈 받고 활동하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재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좀 이런 참여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또 어떻게 쓰는지 신뢰가 안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라고 하셨는데 바다가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는 해양 쓰레기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다 없는 지역 사람들은 저런 것도 안 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자발적 기부로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 운동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묵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많은 활동가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특히나 청년 활동가들이 이런 그 시민단체 활동에 이렇게 참여 못하는 이유 중에도 상당한 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뛰어들지 못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준현 사무국장님은 환경운동을 왜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한 1년만 해보자. 이렇게 세상을 뭐 많이는 못 바꾸겠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틀어보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네. 네, 맞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맞다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환경운동에 동참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운동 뭐 이렇게 단체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상당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시민단체 가입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사용 안 하기 또 필요 없는 소비나 에너지 낭비 안 하기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가볍게. 네. 그 다음으로는 주변 환경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실천이 잘 되면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집 앞에 가로수를 너무 베어요. 뭐 담배꽁초나 이런 무단 투기가 많아요. 이런 것 같이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구청에 이제 민원을 한번 넣어보는 네. 겁니다. 뭐 이게 민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보시면 또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전화를 해보거나 찾아가거나 해서 우리 주변에 환경 문제가 이런 게 있다. 좀 고쳐달라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참여가 필요하시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이제 동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맞춰가지고 쉬운 것부터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뭘 소비할 때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뭘 살 때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가급적 사용 안 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을 잘 살펴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보고 민원도 넣어보고 요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이런 환경단체, 부산 같은 경우엔 자원순환 시민센터 같은 곳에 한번 또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당장에 이런 거는 못 하지만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아유, 제가 정리를 잘했습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환경운동을 쭉 해오시고 10년째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사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쓴 지가 100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고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기후 위기가 먼저냐, 플라스틱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런 게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전에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 주기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관리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만 가지는 것으로는 조금 힘들고 이게 우리나라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플라스틱 버려보시면 얼마든지 버려도 되거든요. 네. 이게 분리배출만 해내면 이게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등입니다.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소비를 이제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 처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환경 운동도 하고 이러는 거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가 막 그랬었잖아요. 뭐 일회용 빨대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공론화가 되니까 뭐 종이 빨대도 개발을 해보고 네. 다른 소재도 생각을 해보는데 충분히 이제 플라스틱을 대용할 만한 좀 친환경적인 어떤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력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산에서 이제 터전을 마련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부산에 살아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연환경도 있고 인프라나 유통, 관광 등에서 뭐 이렇게 균형감 있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맞출 수 있는 뭐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현실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좀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시민단체 분들이나 또 시민분들이 상당히 뭐 정이 많으세요. 이래서 좀 이렇게 부산에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이제 코너 이름이 부지기수라고 부산을 지키는 기똥찬 수호자들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코너에 섭외가 되는 분들마다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또 부산에서 환경활동하고 다른 데서 환경활동하러 가면 환영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방송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코너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혹시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 참 정도 많고 관심도 또 그나마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요건 뭐 꼭 뭐 우리 김준현 사무국장님한테 여쭐 건 아니지만 지금 부산에 인구가 많이 줄고 청년들이 부산을 많이 떠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시민운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뭐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청년 문제는 뭐 말하자면 상당히 길 건데 뭐 일단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가 주는 것 외에도 부산이 이제 청년층이 많이 유출돼서 이미 뭐 초고령 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대부분은 이제 직업적인 문제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뭐 할 일 없다. 그 또 뭐 어차피 시작할 거면 서울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대학 갈 때 이제 그 외부로 유출이 되고 그분들은 이제 직업이 없고 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좀 높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겠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들과 다양한 그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문제나 결혼이나 양육 이런 것들도 좀 균형감 있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 부분도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겠고 이번 대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분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게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사회 통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통합, 예. 자, 오늘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준현 사무국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뭐 계속 하듯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활동에 집중할 것이고 일회용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품이거든요.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지금 되느냐. 빨리 이 일회용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쭉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해오시면서 뭐 어려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은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이라도 당장 시작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운동이라는 게 뭐 정말 뭐 큰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뭘 살 때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게 맞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사는 날이 많은데 비닐을 오늘 꼭 한 번도 안 써야지 하고 한번 결심을 해봤는데 생각 외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비닐이 나오던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좀 신경 써가지고 요거는 줄이자 하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준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예, 뭐 날마다 방송 마칠 때 안전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제 더 또 늘었습니다. 지금